포스코 온라인 인적성 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신액 강사 양광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풀이에 앞서서 먼저 조금 시험 자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일단 온라인 시험이에요. 따라서 필기 도구가 없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연습을 하실 때도 필기 도구 없이 눈으로 푸시는 연습 많이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문제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냐 한다면 어떤 언어 이해,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자료 해석, 그리고 추리, 그리고 포스코 상식 관련된 문항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언어 이해, 그리고 문제 해결, 자료 해석, 추리 같은 경우에는 각 15문항씩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상식 부분은 이제 5문항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65문항을 60분 동안 풀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시험장에 가셔서 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한다면 조금, 그리고 지문이 길다 한다면 바로 스킵하고 넘어가고 다른 문제들 먼저 해결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문제 푸는 방식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문제를 빨리 푸는 팁들, 그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바로 건두부록 기출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빌 게이츠는 만약 오늘 새 회사를 차린다면 책에 있는 AI 컴퓨터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예시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이제 우리들도 기업도 빅데이터 플랫폼 확보를 위한 창조적 노력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자, 따라서 이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바로 핵심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쭉쭉쭉 읽다 보니까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빅데이터를 모아 제품 시장 지배와 더불어 시장 예측, 수요 예측, 신규 서비스 창출, 상품 추천, 맞춤형 광고 등과 같은 추가적이고 차별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빅데이터 플랫폼 확보를 해서 이런 이점이 있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죠. 1번, 추가적 수익 구조를 위해 우리 기업들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보해야 한다.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의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은 우수한 빅데이터 기술로부터 가능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장하는 문장 자체가 아니죠. 자, 따라서 2번 제외하고요. 3번, 우리 기업들도 책에 있는 AI 컴퓨터 기업을 통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책에 있는 AI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나타냈을 뿐이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아니죠. 따라서 3번도 제외를 할게요. 4번, 시장 예측, 수요 예측, 신규 서비스 창출과 같은 차별적 수익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빅데이터 플랫폼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문장이죠. 자, 따라서 4번 보기 역시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1번 정답 찾을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국가유공자 상징체계가 도입된다. 국가보훈처는 통합 국가유공자 상징체계를 만들기로 하고 현재 디자인 확정을 위한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단독으로 상징체계를 만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부터 시작된 이런 사업이고, 그리고 현재는 디자인 시한까지 확정이 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에 또 적용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도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쭉쭉쭉 읽다 보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위상과 정체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1번, 국가유공자 명패에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명패에 달아드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긴 했지만 핵심 문장은 바로 국가유공자 상징체계가 도입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따라서 중심 내용이라면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1번은 핵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죠. 2번, 국가보훈처 국가주도 상징체계 첫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적용에 대한 얘기가 핵심은 아니죠. 도입이 핵심이기 때문에 2번 역시 제외를 하겠습니다. 3번, 국가유공자 상징체계 도입 및 개발. 바로 3번이 적절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4번,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에 대한 관심과 감사의 뜻을 전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상징체계의 도입이 핵심이기 때문에 4번 문장 역시 정답에서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정답 3번 찾았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기술이 일, 직업,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산업시대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인간은 말과 다르다. 내연기관은 말을 대체하는 데 성공했지만 우리 인간은 인간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전적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소비하는 돈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떤 예시가 나타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문단 보니까 사람들이 특정 바나 레스토랑을 자주 찾는 이유는 단지 음식이나 음료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베푸는 환대 때문이다. 바로 대인관계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네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시가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고 인간의 상호작용은 경제적 거래에 있어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이 된다. 자, 이런 지금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장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인간의 경제적 욕구는 오로지 다른 인간만이 충족할 수 있다. 역시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1번 대인관계가 경제활동의 중심 요소이구나. 적절한 설명이죠. 2번 인간의 욕망은 과학발전의 필수 요소이구나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과학발전의 필수 요소로서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인간의 경제적 욕구를 로봇이 완전히 충족시킬 수는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 때문이죠. 자, 따라서 3번도 올바른 설명이고요. 4번 인간의 상호작용 욕구로 인하여 완전 자동화된 경제로 가기가 어렵겠구나. 상호작용 욕구, 바로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4번 역시 적절한 설명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정답 2번이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윗글에 밑줄 친 기억의 뜻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 답습 이렇게 나왔어요. 1번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내려와 그 구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관습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1번 제외를 하고요. 2번 어떤 행위를 오랜 기간 되풀이하여 저절로 익혀진 행동이나 그 방식, 바로 습관에 대한 설명이죠. 2번 역시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3번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제로 해보고 익히는 일, 실습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3번도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4번 예로부터 해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조차 그대로 행한다. 바로 이게 답습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4번 정답, 4번 고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땡땡 회사 직원들이 신문 기사를 읽고 나눈 대화 내용이다. 문맥상 기억에 들어가야 할 문장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문단 볼게요. 은행권에 시간 파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탄력 운영 방식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들은 매우 다양하다 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은행들도 늘어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지금 다 시간 파괴에 관련한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단.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자, 시간 파괴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이미 상당수 업무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지역별 수요에 맞춰 점포 운영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제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P, 좋은 변화인 것 같아. 기존의 영업시간으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은행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니까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시간 파괴의 개념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T, 인터넷 전문은행이 각광받은 것도 24시간 영업인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 자, 이렇게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어떤 이유로 해서 각광을 받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B, 하지만 이런 변화는 뭐뭐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D 보니까 인력 배치와 관련한 문제도 흐름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겠군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따라서 지금 D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B의 얘기를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도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B가 한 얘기는 어떤 인력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었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네요. 1번, 디지털 키오스크가 더 널리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인력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죠. 2번, 인터넷 전문 은행이 더욱 성장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거야. 역시 인력 배치와 관련된 설명은 아니고요. 3번, 기존의 은행 영업시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인력 배치와 관련된 설명은 아니네요. 4번, 직원 채용이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어. 바로 4번이 인력 배치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적절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정답 4번 찾았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경제 위기가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나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첫째는 이런 가설이고, 그리고 둘째는 또 이런 가설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가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빈칸이 나와 있고 뒷부분 보니까 서구의 1970에서 80년대 경기 침체기 여성 노동 변화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니은의 뒷문장을 또 보니까 경제 위기 자체보다도 산업별, 규모별, 직업적별 구조적 변동이 여성 노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도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가지 가설이 경기의 국면과 산업 부문에 따라 차별적으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단을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6번, 윗글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없는 것은 1번, 추측의 산물인 가설은 경험 자료를 근거로 기각되거나 채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지금 어떤 연구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가설이 경기의 국면과 산업 부문에 따라 차별적인 성병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어떤 연구 결과가 자, 이런 가설의 바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1번 적절한 설명이고요. 2번,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보니까 이 기간에도 여성 고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불황의 초기 국면에서는 여성 고용이 감소하지만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경기 변동과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겠네요. 자,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그럼 3번, 복잡한 사회 상황을 특정의 입장에서 명료하게 해명하기는 어렵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세 가지 가설이 제시가 되어 있죠. 따라서 어떤 입장에서 명료하게 해명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대체 가설에 따르면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대체 가설이라는 키워드를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둘째는 대체 가설로 불황기의 기업은 비용 절감과 생산의 유연성 증대를 위해 남성 노동력을 대신하여 여성 노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이 완만하게 증가한다고 분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비용 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여성의 그 임금이 낮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보는 게 적절하겠네요. 따라서 4번 적절한 설명이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윗글의 빈칸,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접속어를 각각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기억의 앞문단을 보니까 어떤 가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었죠. 그리고 기억의 뒷문장을 보니까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따라서 어떤 화제를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데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의 앞문장을 보니까 어떤 또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뒷문장을 또 보니까 역시도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어요. 자, 따라서 어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접속어 또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네요. 이렇게 해서 7번 정답, 3번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료 해석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권두부록에 있는 내용들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면서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료해석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왔냐? 여기를 봤더니 영농비가 나와요. 우리 지금 포스코 준비하는데 영농이 왜 나와? 이럴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와 연관과 직업과 직업적인 내용과 연관이 전혀 안 되는 문장이 많이 등장하겠죠, 당연히. 이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되고 필요하고 뭐 그런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거를 대해서 여기서 뭐랄까요? 정보를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만 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정보 1부터 6까지 있다라고 가정하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정보 1부터 6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를 먼저 봅니다. 여기를 봐서 여러분이 정보 4, 5, 6을 얻어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에 정보 1, 2, 3만 요구해요. 그럼 여러분은 4, 5, 6을 얻어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보는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쪽은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은 어떤 내용이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일단 틀린 거 고르라는구나, 그 정도 파악하고 밑에 내용 이걸 눈으로 크게 보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연도별로 뭐가 있네. 정도만 보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도 여러분이 눈에 보는 거 있잖아요. 내가 난 2번이 땡기는데 2번부터 봐도 돼요. 난 3번이 땡기는데 3번부터 봐도 돼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조금 더 함정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아닌 것은 할 때는 거의 웬만하면 뒤쪽에 답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무조건 많다는 건 아니지만, 무조건 뒤에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뒤쪽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풀다 보면요, 1번도 봐야 되고 2번도 봐야 되고 3번도 봐야 되고 결국 3번까지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3번까지 만약에 답이 아니다 했으면 여기서 이거 체크하면 되는데, 또 사람 심정상 인간인지라 이것도 한번 더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4개를 다 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얼마나 시간 낭비야. 만약에 나는 일로 볼래, 난 이게 땡겼어, 이거부터 봤어요. 만약에 답이 4번이라면 4번부터 체크하면 금방 맞출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틀린 것 고르세요 할 때는 뒤쪽 거 답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로요. 제 경험입니다. 옳은 것 구하세요. 그거는 이제 뭐 중구난방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갑니다. 그거는 뭐 대중 없어요. 하지만 틀린 것 고르세요 할 때는 생각보다 뒤쪽에 퍼센트율이 높더라. 절반 이상은 됩니다. 적어도. 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제 체감상 나오는 개념이에요. 네. 일단 한번 볼게요. 틀린 거 고르세요 그랬어요. 뭐 이런 어떤 표가 있대요. 저는 일단 고정관념에 빠진 것처럼 내려갑니다. 4년도에, 그럼 여기 4년도를 봐야 되겠죠? 영농자재 가격 인하로 인해 그랬는데, 가격 인하. 네.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그대로 나온 거니까 뭐 그렇게 큰 생각은 안 둬도 돼요. 이 내용이구나. 총 4,062억 원의 영동미를 절약했어 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네. 전체 합을 구하라는 소리죠. 그럼 뭐 빨리 구해보는 수밖에 없네요. 자, 계산하면 3486이고요. 요거 두 개 계산하면 329고요. 계산해주면 3815입니다. 거기다 247만 더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4062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죠. 이건 어차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년도에 영농미 촐 정가액은 전년 대비 343억 원 증가했다 그랬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 1번 안 풀었어요. 1번 안 풀었는데 2번 어떻게 풀 거예요? 라고 말하면 이런 건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여기에 과부족만 생각하는 거예요.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는 12억이 줄었죠? 네.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거꾸로 계산하고 있었네요. 2003년에 전년 대비는 2002년에 대비인 거죠? 네. 4년도는 어차피 4년면 어차피 쓸모도 없었네요. 네.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과부족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초과가 됐죠? 여기서 107이 초과가 됐죠? 여기는요, 100이 안 되네요. 84? 84가 초과가 됐고요. 여기는 51이 초과가 됐고, 여기는 47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54죠.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들만 더해주면 되겠죠. 굳이 막 이 년도와 이 년도를 다 더해서 두 개를 빼는 그런 것보다는 둘의 차를 계산해서 차만 계산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산해주면 191에다가요. 요거 두 개 계산해주면 98에다가요.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289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54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3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도 오케이. 빨리 푸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계산을 해야 돼요. 땡 1부터요 땡 4까지 영농자재 가격 인하로 총 9,824억 원의 농가소득 내갖고 왔다. 자, 일단은 우리 여기 안 구했고 여기 안 구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구해야 되죠? 이런 거는 보류하는 거예요. 보류해서 어쩌려고요? 4번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혼자 계산할 수 있는 거였다면 풀어버리면 다 굳이 계산해야 되는 3번은 버려도 되는 거죠. 네. 땡 1부터 땡 4년 동안 비료와 농약 부분에서 여기서만이에요. 이거서만 영농미를 절감했다. 그럼 여러분, 자, 여기를 다 더할래요? 아니면 요것만 더할래요? 그러면 당연히 요것만 더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여기선 얘는 보류 땡기고 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얘가 틀리면 3번이, 얘가 틀리면 얘가 답이겠고 얘가 맞으면 3번이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다 더할게요. 라고 하면요. 별로입니다. 네.
2543에서요. 두 개 위에 거 더하면 31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것만 더하면 56, 55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여기 더해주면요. 요거 더해주면 325가 나오고요. 얘네들이 더해주면 681이고 1924에다가 더해주면 2605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요. 8300이 아니라 8260이 나오네요. 네. 조금 모자르죠? 이건 뭔가요? 그냥 조금 봐준 건가요? 아무튼 얘는 틀렸네요. 그럼 얘 보류했던 거는 뭐였단 소리예요? 맞았단 소리예요. 그럼 내가 알 바 아니었고 일단 나는 틀린 건 찾았다. 4번 체크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네, 2번 유형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저축률의 증감치와 같은 연령층끼리 바르게 짝진 걸 골라봅시다. 그랬거든요. 저축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요 라인인 것 같고요. 요 라인이 지금 증가냐 감소냐 이것이 만약에 예전 30대가 증증증이었다 그러면 50대가 증증증이었다 그러면 같은 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감증이었다 그러면 얘도 증감증이었다 그러면 같은 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72.8에서 68점이니까 감소했죠. 여기서 여기는 증가했죠. 여기서 여기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증감이란 소리예요. 30대는요. 40대는요. 60점에서 61.4가 됐기 때문에 증가했고 여기서 여기는 증가했고 여기서 여기는 감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대는요. 감소했고 증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됐죠? 감소했어요. 그럼 지금 30대랑 50대랑 어때요, 여러분? 감증감 똑같죠? 30대, 50대 있으면 좋은데 답은 없네요. 자, 60대도요. 여기서 여기는 증가했죠. 그 다음에 53점에서 41은 감소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요. 감소했습니다. 70대 이상은 증가했고 감소했고 감소했습니다. 같은 게 있나요? 60, 70 여기가 같네요. 그죠? 증감감. 답은 그래서 여기서 3번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땡땡사의 순이익추를 나타내는 그래프고요.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봐 그랬거든요. 자, 일단은 이 표현을 안 봐야 돼요. 여기도 안 봐야 되고요. 여기 보기부터 보면요. 기억이 2개, 니은이 2개, 디귿이 2개입니다. 하나를 잘 풀면요. 2개가 남을 거든지 뭐 2개가 지든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억부터 들어가 볼게요. 1년 대비해서 2년, 7년도죠. 여기에. 순이익의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850에서 1800이 됐대요. 그러면 증가율 구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럼 증가율은 실제로 1800에서 850을 뺀 거를 계산했을 때 950이거든요. 이거를 850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증가율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요. 850면 950이니까 100은 넘죠. 그래서 100%가 넘습니다. 실제로는요. 또 쉽게 말하면 850만큼 늘어난 것보다 더 많냐 이거예요. 실제로 1700보다 크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기억 일단은 오케이입니다. 지금 옳은 것 고르세요인데 기억이 오케이니까 우리는 1번 아니면 3번에서만 답을 고르면 되고 기억이냐 기억 니은이냐의 싸움이죠. 그러면 니은만 보면 돼요. 디귿은 전혀 볼 필요 없는 거죠. 전년 대비 순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해는 2005년이다 그랬는데 자 여기는요 1100에서 1500이면 대략 몇 정도 늘었어요? 400 정도 늘었죠. 400이라는 값은 1100이라는 값에 거의 30한 5%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6%. 네. 35에서 6% 정도 사이 될 거예요. 그럼 증가율이 거의 그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껏 해봐야 뭐 10%도 안 되는 형태. 여기만 10%좀 넣고 여기 10% 되고 여긴 0%, 여긴 35%, 여기는 10%도 안 돼요. 여긴 10% 조금 넘고요. 그런 것들이 요 차를 이렇게 보면요. 이거 2000이죠? 200 차이 나죠? 200에 1600에 10%면 160이잖아요. 그럼 200 정도면 160이니까 10% 정도 늘었겠구나. 이 정도는 금방 암산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산을 좀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워낙 큰 차이가 있고 400이나 차이 나고 1100으로 나눠봐야 어차피 30몇% 될 텐데 나머지는 근접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요. 기억 니은입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G회사의 품목별 수출 현황을 나타내는 자료를 통해서 올바른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봐 그랬거든요. 일단 여기 안 봐요. 여기도 안 보고요. 여기 먼저 보면 기억이 1개밖에 없어요. 니은은 3개나 돼요. 디귿이 2개고요. 네. 리을이 2개입니다. 그럼 이럴 때 기억을 봐버리면 만약에 지금 올바른 설명을 골라라 그랬는데 기억이 만약에 옳아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답은 1번밖에 없어요. 그렇게 허무한 답이 나올 거냐, 아니면 적당한 수준에서 나올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저 같으면요, 이거 절대 안 덤빕니다. 이렇게 특수성을 갖고 있는 애들은 답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거는 약간 그거예요. 맞추면 대박,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약간 쪽박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호를 열심히 풀었어요. 가와 다가 수출값을 알아야 한다면 미국, 일본, 인도, 중국, 수단.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냥 보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거의 높은 확률로 아마 아닐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가와 다의 수출액이 큰 국가부터 그랬어요. 가 품목과 다 품목을 어쩌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더하라는 개념인 것 같죠? 네. 더해봤을 때 가장 큰 거는 지금 미국인가요? 일본인가요? 인도인가요? 중국인가요? 중국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합쳐봐야 뭐 22만 밖에 안 되는데, 여긴 30만이 넘잖아요. 그죠? 네. 30만, 중국, 일본, 미국, 인도 순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더라? 큰 국가보다 나라면 절대 이건 아니죠. 그래서 가가 일단은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틀린 거기 때문에 하나짜리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여러분 이건 절대 덤비지 말고 이것들 중에 하나 덤비는 게 그나마 확률적으로 조금 높긴 해요. 그리고 이건 웬만하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옳기도 합니다. 이건 맞을 거야. 그래서 디귿 일 중에 하나 골라서 걔를 고르면 분명히 니은만 남을 거예요. 니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니은이 겹쳐 있든지 뭐 그런 개념일 겁니다. 자, 근데 지금 1번에서 니은이 겹치는 바람에 지금 니은 2개, 디귿 2개, 리을 2개로 돼버렸죠? 그러면 여기 남는 거는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럴 땐 2로 보는 거예요. 2로 보면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똑같은 어찌 보면 수준에서 골라가는 겁니다. 네. 나 2번을 니은 볼게요. 나 품목과 마 품목은 얘랑 얘는요. 중인 미 순으로 수출액을 합한 것보다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더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중미, 인도, 미국으로의 수출액을 합한 것보다 어디가 더 크대요? 일본으로의 수출액이 더 크대요. 나와 마는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7만 8천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그냥 계산한 거예요. 이거 합쳐봐야 8천, 9천 밖에 안 되고요. 여긴 합쳐봐야 2만 8천 정도밖에 안 되고, 여긴 합쳐봐야 1,6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만 8천이 워낙 크네요. 이거 그럼 맞다 틀리다? 맞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품목과 납품목 수출액의 합이 가장 큰 국가는 미국이다 그랬거든요. 가나를 합칠 게 미국이 제일 크나요? 9만 정도 되니까 9만 쫓아올 수는 없죠. 다 디귿도 맞네요. 답은 니디. 답은 2번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자, 5번, 6번 이렇게 붙어있는 문제 유형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요. 이어진 질문 답해봐 그랬어요. 여기 표는 안 보고요. 위 자료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 그랬습니다. 단소점에 둘째 재서 반올림해봐 그랬거든요. 이 많은 걸 다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고 보기에서 4개만 나왔죠. 그 4개만 보면 돼요. 그러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라고 볼까요? 여기요. 네. 지금 뭐냐면 남성 대비 여성의 사망자 수예요. 그럼 5,555명 분의 1,965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대략적으로 여기에다가 몇 배 해주면 이 정도 되나요? 한 0.3 몇 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 30% 후반대. 네. 40이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보는 거 맞아요. 이렇게. 30을 곱하면 1,700, 1,600 정도 나와야 되죠? 40을 곱하면 22,200 정도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30%랑 40% 사이였단 소리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어림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무직가사 학생 볼까요? 여기는 2만 분의 13,000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2만 분의 13,000이었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히 그런 그게 없다는 소리잖아요. 남자 여자의 어떤 특징이 별로 없다는 소리긴 한데 아무튼요. 2만 분의 13,000이면 대개 한 60%는 넘을 거고요. 네. 70은 안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랬어요. 여기는 3,440분의 877이니까 뭐 엄청 작은 수죠. 네, 20%도 30%도 안 될 겁니다. 30%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농업, 임업, 네, 요 라인이죠. 2,800분의 463인 정도니까 여기도 거의 한 10몇 프로,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럼 남성 대비 여성에 사면 가장 많은 직업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무직, 가사, 학생 쪽이었습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계산 안 해봐도 그냥 어림산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위자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볼래 그랬어요. 전체 사망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이상이다 그랬는데 전체 사망자에서 30%라면 여기다 0.3을 곱해야 됩니다. 근데 0.3을 요 앞자리에다가 곱해줘도 36에 18에 38에 24니까 거의 2만 넘어가야 돼요. 근데 2만 안 넘죠? 그 30% 넘지 않아요. 1번 틀렸습니다. 무직 가사학생을 제외하면 여기를 제외하래요. 여성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의 여성 사망자 수는 그랬어요. 이걸 제외하면 여자가 가장 많은 게 어디예요? 네. 여기 1965 여기죠. 서비스직입니다. 여성 사망자가 가장 적은 직업은 어디죠? 여기에요. 정치, 기계공작, 조립종사자 쪽이에요. 거기에 전체 사망자 수, 이 라인의 전체 사망자 수는 여러분 2022명인데 여기보다 이게 많이에요. 잘못됐죠, 여러분? 네. 1965가 2022보다 많지 않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죠. 무직 가사 학생을 직업 제외한 직업별 전체 사망자 중 단순 노무 종사자의 사망자가 가장 많다 그랬습니다. 자, 가장 많은 거는 이제 숫자 사람만 세면 되는데 여기 5,932명으로 30명으로 가장 많긴 하죠. 아, 여기 있네요.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답은 몇 번이다 그러면 4번이다 하고 끝나는 문제입니다. 남성보다 여성의 사망자가 가장 적은 직업은 그랬어요. 남성보다 여성의 사망자가 가장 적은 직업 그랬습니다. 뭐 차를 구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비율 개념을 구하라는 건가요? 뭐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이거는 비율 개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숫자로 보자 그러면 숫자로 보는 거는 여기가 1900명도 또 차이 나는데 여기는 뭐 3000명은 차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남성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율적인 개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망자의 비율이 가장 적으니 가장 베스트인 문장인데 그 문장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이 부분이 맞게 하려면 지금은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비율 개념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비율적으로요. 그래서 이거에 오케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다음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 3번 문제 해결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서요, 이어지는 질문에 답해보자 그랬습니다. 이제 별표나 세모나 이제 색깔 친 별표, 색깔 없는 별표, 색깔 없는 세모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중에 뭘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야 라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냐면, 자, 이 상태를 가지고 요거 두 개를 겪죠. 그러면 물음표랑 색깔 친 세모 보세요. 물음표가 뭔지 모르는데 이 색깔 친 세모는 뭐죠, 여러분? 1번, 2번을 반시계로 돌리래요. 그죠? 그럼 1번, 2번을 반시계로 돌리기 전의 모습이 뭐예요? 얘가 반시계로 돌렸다는 소리는 이렇게 있었던 걸 이렇게 돌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네, 원래는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얘도요, 반시계로 90도를 돌려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는 반시계니까 여러분 밑으로 가리키고 있어서, 아니죠. 위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원래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같았던 상황이죠. 지금 원래 모습하고 변하지 않았으니까 3번, 4번은. 네. 이 형태가 지금 요 물음표를 겪고 난 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알겠죠? 얘는 변하지 않았고, 얘는 변했었고, 얘도 변하지 않았고, 얘도 변했었던 거. 2번, 4번이 변한 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럼 2번, 4번이 변한 거 지금 여기서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이지. 반대가 알 필요도 없고, 2번, 4번만 일단 변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색깔 없는 별이 나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할 수 있어요. 이해됐죠? 자, 처음 상태에서 3개의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음표에 들어갈 버튼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보자 그랬는데 한 칸씩만 이동해서 가운데에 뭐 꼈을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색깔 없는 별에 들어갑니다. 2번, 4번을 바꿀 거예요. 얘를 90도로 회전한다는데 지금 화살표가 여러분 1로 가리키고 있죠? 얘를 90도 하자면 세계방향 90도면 위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그죠? 네. 위를 가리키고 있는 이런 스타일이 나올 거고요. 얘네들은 똑같아요. 똑같고 4번도 이쪽 가리키고 있었는데 시계방향 90도니까 아래쪽을 가리키고 있는 그래프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아래쪽도 그림이 뭐 여러 개가 있긴 하네요. 위도 여러 개가 있듯이. 아무튼 이 그림은 똑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이 별을 꺾어서 이렇게 됐다가 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몇 번과 몇 번만 2번하고 4번만 지금 뒤집어서 나온 건데, 그럼 얘가 여러분 지금 90도가 뒤집어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니까, 자, 시계방향 90도 돌아서 이렇게 된 거니까 위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죠. 옆을 가리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좀 그림이 괴상망측하네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 가리키고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네. 방향 좀 웃기네요. 얘도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구조 돌려서 이게 가리키고 있다면 원래 위를 가리키고 아니죠. 시계 방향이니까 밑을 가리키고 있다는 소리였죠. 밑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네. 자, 그러면 원래 거랑 똑같은 지금 모양새인데 여기서 이렇게 됐다는 소리인데요. 얘는 변함이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죠. 얘 변함이 있었죠. 지금 보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녀석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 반시계로 90도를 도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분명히 1번이 반시계로 돌아야 돼요. 1번이 반시계 도는 건 여러분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은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만 잡아도 잘 되겠네요, 여러분. 네. 이해됐어요? 굳이 어렵게 잡아서 다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 1번 첫 번째 거 봤더니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쉽게 해석이 돼버렸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특징이 있으면 하나로 끝날 수도 있고 없으면 아까처럼 다 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특징이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던 문제죠. 이거는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는 절대 모르고요. 한번 풀어봤을 때, 그러네? 이것만 봐도 됐네? 이렇게 아는 거지. 처음부터 문제를 그렇게 봤다는 건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아무튼 풀이 방법은 여러분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재수가 좋으면 하나로도 끝날 수 있고 아니면 다 해보고 판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4번 문제 유형인데요. 다음 보기는 명령어와 그에 따른 그래프 출력 결과다. 이어진 질문 답해봐랬는데, 자, A라는 게 뭔지 몰라요. A는 0, 4래요. 0,4 모임에 의한가요? 아니면 마이너스 3,3 뭐죠 이거는? 마 3,3 네. 그 다음에 B는 S가 2,2고 이거 뭔 뜻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추측은 해야 돼요. 네. 추측은 해야 됩니다. 근데 A가 뭐고 B가 뭐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H 왠지 높이 같아요. height 쓴 것 같아요. height 영어에서. 그래서 0부터 4까지 가는구나. 그 다음에 Y 든 것 같죠 여러분? 마3부터 Y 쓰는가 뭔가 아무튼 그런 개념이. 아무튼 넓이 같아요. 네. 그래서 옆으로의 그 너비 같아요. 너비. 마3부터 풀3까지. 그래서 이게 그 해석이겠구나. 얘도 보니까 0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는 딱 그 해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S랑 D랑 P가 있는데 SDP가 뭔지는 몰라요. 근데 2,2에 있다라고 보니까 2,2 별이 S인 것 같고요. 스타의 의미하나요? 네, 스타가 1,3이냐? 맞죠? 스타가 1,3. 그 다음에 이제, 네. 이거 뭐 다이아라고 표현한 건가요? 네, P는 아무튼 뭐 이거 오각형이겠죠. 뭐 펜타곤인가요? 아무튼 D가 있는 위치랑 P가 있는 위치에 대한 설명이죠. 이렇게. 벌써 끝났습니다. 내용 대충 이해됐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음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한 명령으로 올바른 건 뭐야? 일단은 높이는 0부터 4까지가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4부터 0이 아니라 0부터 4라고 써야 되는지 아까 거 위에 거 볼까요? 네, 낮은 것부터 위에 거였죠. 0부터 4까지가 와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넓이는 0부터 3까지가 와줘야 되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가 3,4에 있으니까 이게 맞겠죠. 이건 아니죠.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2번으로 볼 수 있겠다. 아주 쉽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규칙만 잘 찾으면 엄청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명령문은 출력된 그래프를 토대로 명령을 작성한 것인데 명령 잘못 작성된 게 뭐야?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네, 다 똑같고요. 스타가 마이너스 1,1에 있는 거 맞고요. 다이아가 0,4에 있는데 여기 0,3에 있다 그랬죠? 다이아가 틀렸네요. 그 답은 여기서는 3번입니다. 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기사 K는요, 물류센터에 출발해서 총 5곳의 배송지를 들어서 물건을 배달하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 여러분 잘 봐요.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해석이 안 돼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비가 되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절대 풀어서는 안 되는 유형이다. 그걸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최고 마지막에 푸는 거야. 시간이 정말 넘치고 근데 막 어쩔 수 없을 때 그럴 때 푸는 거예요. 나 더 이상 할 게 없네. 이거 시험지 내야 되나? 그럴 때 푸는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보통 시험장 가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간에 5곳을 들려서 배달을 하려고 하는데 출발 전 비배송지로부터 물건을 급히 배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비배송지에 가장 먼저 방문한다고 했을 때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5곳의 배송 모두 방문하기 위한 소요하는 최소 시간을 고려해봐 그랬습니다. 와, 그냥요 여러분 이거는 안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안 풀어야 되는 문제. 실제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여기에 모든 시간과 다 계산해야 됩니다. 다 계산한 다음에 내가 B를 맨 처음에 갔을 때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낫나, 일로 가는 게 낫나, 일로 가는 게 낫나, 일로 가는 게 낫나. 이거 다 시간으로 더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매우 지저분하고 매우 골치 아프고 아무튼 안 좋은 거 투성이의 결합체인 녀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NCS를 공부할 때도요, 여러분, 뭐 사기업뿐만이 아니라 NCS 공부할 때도 이거 여러분 자원관리 능력이라는 개념에서 잘 나오는 문제긴 한데, 시간관리, 뭐 자원관리 이런 거에도 뭐 나오긴 하는 문제긴 한데요, 애초에 버려야 됩니다.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정도도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시간만 넘치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네,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지 않으면, 그 어마어마하게 뛰어나는 건 여러분, 그냥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똑똑이들이에요. 네. 저도 넘볼 수 없는 약간 그런 똑똑이들이 있어요. 근데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 뭐 풀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안 풀어야 정상입니다.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서 어떤 한 문제를 내가 1,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 내에서 내가 이 문제를 푼다?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 제껴두는 거예요. 일단 제껴두고 다 풀고 나서 띵깡 해서 시간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어요. 그때 이제 쓱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그땐 덤벼도 돼요. 어차피 할 거 없으니까 덤벼도 됩니다. 하지만 최고 마지막까지 밀려야 되는 문제 유형. 알겠죠? 네. 여기도 보면요. 지금 여기가 뭐로 나왔냐면 이게 속력이고 이제 킬로미터인데요. A에서 B, 물류센터에서 B까지가 지금 뭐로 가죠, 여러분? 점점 도보로 갑니다. 도보는 5km/h예요. 5km/h에서 지금 2.5km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몇 시간 걸리는 거예요? 0.5시간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여러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이 유형마다 전부 다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뭐랄까요? 0.4, 0.2 이렇게 적어놨어요. 실제로 얘랑 이거랑 맞춰가면서 막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제일 짧은 걸 구해봐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네. 그냥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네, 아무튼 다 들려야 된대요. 그러면 B로 갔다가 먼저 B로 가야 되죠. 물류센터에서 B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D로 가는 게 좀 짧긴 하죠. 네. 근데 D로 갔다가 애매하네요. 이게 D로 갈 수도 있고 A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A로 가는 길이 조금 길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네. 만약에 BA로 간 다음에 C를 들어가고 별로 이득이 없어요. 여기 0.2가 제일 짧아서 여기가 이득이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 그 0.2를 보고 0.4를 보는 게 좋아서 0.6, 0.2, 0.4 이렇게 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라인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B로 갔다가 A로 갔다가 C로 갔다가 D로 갔다가 E로 가서 끝나는 케이스가 나올 때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그죠? 이 경우를 다 따져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경우의 수만 둘레 5가지가 나옵니다. 알겠나요? 경우의 수만 5가지 나와요. 그럼 그 5가지를 전부 다 써요. 전부 다 쓰고 나서 그걸 전부 다 계산합니다. 물론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저분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문제에서 풀 때,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에 어떻게 나오는 문제냐면요. 이 유형은 다 안 풀어도 돼요. 이 유형은 안 풀어도 되는데, 왜 봤냐? 왜 보여줬냐? 왜 문제의 권두블록에 있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라? 넘어가라. 이거를 각인시키는 문제입니다. 무조건 못 풀어요, 시간 내에. 그러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에 와서 푸는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적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그것도 경우의 수가 5개 나와요. 다 더해서 가장 적은 걸 골라야 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도 이건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상처밖에 안 남는 그런 문제풀이인 겁니다. 알겠죠?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답이 여기서는 제일 짧은 게 네, BADCE래요. BADCE. BADCE가 가장 짧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갔을 때가 0.8, 1.3, 1.3에다가 2.0, 2.0 시간이 나와요. 딱 2시간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답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올해 수능을 치른 ACC는요, 스마트워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사양은 보기와 같습니다. 그랬습니다. 다음 순서에 따라 구매를 결정한다고 할 때 H가 선택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네요. 자, 스마트워치 구매를 하겠습니다. 네. 제품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랬어요. 할인은 지금, 네, 올해 수능을 치렀기 때문에 대입 수험생은 10% 할인 가능하죠. 예예요. 디스플레이가 40mm 이상입니까? 네, 그랬습니다. 내려갑니다. 스테인리스 소재인가요?
소재가 알루미늄이죠. 아니오예요. 그러면 케이스 유물을 검색합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선택할 적절한 개념은 뭔가요? 케이스 유물을 선택한다. 이게 맞는 내용이죠. 네. 이건 쉽죠? 답은 3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리 영역이고요. 추리 유형 한번 같이 보죠. 다음 밑줄 친 기업과 니은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걸 골라봅시다 그랬는데요. 자, 어쩌저쩌고와 명가 오케스트라는 개인 팀 리더가 함께 어우러져 장인연실을 발휘함으로써 100년 이상 정상을 지켜올 수 있었는데 그 비결은 연주자들에게 있다. 연주자 개개인은 전문성이 높을 뿐 아니라 품격 높은 연주로 청중을 감동시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기업과 니은의 관계로 유사한 걸 찾아보래요. 정확하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런 고리가 있을 거예요. 그 고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거죠. 어쨌든 청중을 위해서 아무튼 연주자가 있는 존재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여기서 그거랑 가장 비슷한 걸 찾아주면 됩니다. 일단 아군하고 적군은 반대 개념이죠. 그 개념은 아니죠. 소설가와 시인은 유사한 관계죠. 그죠? 근데 연주자와 청중 유사한다라고 보긴 좀 그렇죠. 교수 학생은 뭐 전달해 주는 거니까 약간 유사하긴 하고요. 창조와 모방은 반대 같은 유형이라고 볼 수는 있나요? 창조와 모방이 여러분 반대말인가요? 그죠? 반대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어울리는 말은 지금 교수 학생 쪽에 그나마 어울리죠. 이렇게 뉘앙스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뉘앙스로 푸는 풀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알겠죠? 정확하게 뭔진 모르지만 답은 너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감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런 오류 찾으세요. 여러분들도 잘 나올 때도 있거든요. 무슨 오류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올 때도 잘은 모르지만 다음 보기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문제가. 그러면 이거의 느낌과 비슷한 느낌을 찾아주면 되긴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도 생각보다 많아요. 자, 2번은요. 다음 단어들의 배열 규칙을 찾아서 A와 B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만을 나열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회화에는 동양어와 민화가 있다. 나무에는 버드나무, 소나무 있다. 품사는 명사, 부사 있다. 현악기의 종류 2개만 골라주시면 되겠죠. 현이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장구 베이스는 일단 아니고요. 하프랑 비올라. 네, 괜찮죠. 답은 2번 선택할 수 있겠네요. 다음에 조건들이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항상 참이 될 수 없는 결론을 그랬는데 이렇게 네, 어떤 명제의 흐름이 나오면요. 명제의 흐름도를 하나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장남이면 S대를 졸업했다. 장남이면 S대를 졸업했대요. H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외국어를 잘한대요. 외국어를 잘하면 장남이래요. 그럼 여기서 이거 연결되죠? 장남이면 S대를 졸업했습니다. H대를 다니는 사람 중 S대를 졸업한 사람이 있답니다. 네. 이거는 뭐죠? 그냥 H회사를 다니면 S대를 졸업했다. 그건 아니죠. 그냥 어떤 사람이 있대요.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명제예요. 여기는 요거에다 넣기가 조금 애매해요. 네. 아무튼 이거 3개는 확실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일단 어떤 하나의 명제의 흐름입니다. 그럼 H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장남이다. 맞는 말이죠. 외국어를 잘하면 S대를 졸업했다. 맞는 말이죠. S대를 졸업하지 않으면 장남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H회를 다닌 사람은 외국어를 잘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 명제는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진 않죠. H가 뒤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명제는 이 명제의 역이 대우 중에 뭐 역과 뭐 이런 개념밖에 안 돼요. 그죠? 역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내려간 거 반대말 이겠네요. 이가 이렇게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참거짓이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온 거는 이쪽으로 가는 명제나 이 녀석의 대우 명제. 그죠? 반대로 바꿔서 되는 대우 명제. 그 정도만 오케이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4번으로 기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A는요, 다음 일정에 따라서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억에서 미음이 모두 참이라고 합니다. A가 여행하게 될 나라로 적절하게 묶인 것은 그랬네요. 자, A가 처음 여행할 나라는 독일이래요. 그럼 A는 독일을 무조건 갈 겁니다. 그러면 독일을 찾아요. 독일을, A가 영국에 간다면 독일에는 가지 않는다죠. 그럼 이거예요. 영국에 간다면 독일은 안 간대. 얘는 독일 무조건 가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 녀석의 대우 명제가 필요한 거예요. 독일을 갔기 때문에 영국은 안 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국 찾아요. 영국에 가거나 이탈리아에 간다라고 하는데 영국은 안 가야 되니까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탈리아를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스위스에 가지 않냐면 이탈리아도 가지 않는다? 이탈리아에 가면 스위스에 간다는 소리로 바뀌죠. 그럼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간다라고 볼게입니다. 이 A는 이탈리아에 가고 프랑스에도 간대요. 네. 프랑스도 간다고요? 뭐 이거는 딱히 뭐 말하기는 어렵네요. 아무튼 확실한 건 독이스랑 그 다음에 프랑스도 간다는 소리죠. 네. 독이스프. 답은 4번 쪽으로 기결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흐름으로 가려다가 결국은 결론이었네요. 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5번, 6번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시절의 배열 규칙을 따라서 이제 물음표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골라봐 그랬는데 이거는 수열 어찌 보면 표현하는 건데요. 숫자 추리라고 합니다. 수추리라고도 하는데 어려워요. 이거는 중요한 게 여러분 뭐냐면 딱 10초만 고민해봐 라는 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10초 고민해서 안 나와? 그럼 못 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20, 34, 6, 48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 둘의 차가 28이 나긴 해요. 얘도 28이 나죠. 얘도 28이 나려면 이건 더 커져야 되니까 55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답이 4번이 있죠? 이러면 답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잘한 거예요. 네. 자, 뭐 문제는 다르게 어찌 보면 풀이가 되어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28떼서 28떼였어. 28떼서 28떼면 되겠군. 그래서 답을 4번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다른 규칙에서도 답이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이 답이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본 유형으로 내가 본 어떤 그런 규칙이 답안지랑 틀릴지어도 보기에 그것이 있으면요. 어떻게든 갖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보기에 없으면 문제인 겁니다. 보기에 없는데 나는 이 규칙을 발견해냈어요. 근데 보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규칙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기에 있어요. 그러면 답이에요. 그거는. 알겠죠? 자, 이 녀석은요, 15, 34, 39인데, 뭐 37, 64, 81인데, 뭐 눈에 보이나요,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죠? 네. 일단은 이거 막, 좀 이게 위에 것들이 크긴 해서, 이거 작네요. 이거 뭐 혹시 두 개를 더 해버리면 49인데 빼기 10을 하는 건가요? 자, 이것도 보면 80이, 91인가 100일이죠? 잠깐만요, 이거는 100일이에요. 100일에서 80일이면 20을 빼는 거죠. 그럼 여긴 30을 빼는 건가? 그럼 55에서 몇을 더하고 나서 30을 뺐을 때가 48이 나오게끔 하라는 소린가? 그럼 먼저 빼버려요. 그럼 25 더하기 몇이 되면 되죠? 23이면 됩니다. 답이 23 있나요? 없나요? 있죠. 이럴 땐 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10 빼고 여기는 20 빼고 여기는 30 빼는 거구나. 그런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감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10초 동안 고민해서 안 생기면 버린다. 그런 게 여기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 포스코 상식 5번 유형인데요. 영역 5인데요. 이 부분은 어차피 저랑 여러분이랑 내용 면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문제 봐가면서요, 여러분 답안지 절대적으로 봐가면서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넘어갈 만한 게 또 무엇이었는지 그런 거 검사 잘 해보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특별히 해드릴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외워두고 익혀두고 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책에 책에 있는 내용과 답안지 내용 잘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파트 2에서 다시 실제 기출 유형 문제 1회부터 4회까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